네. 우리 직장 동료가 딱 그 진단 결과를 봤더니 겉보아서기 다른 사람이라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면서요. 아이디어, 혁신, 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워우하는 연습을 할 만큼. 신입 분이셨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말도 없고 뭐 말 시키면 바로 즉답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욕구는요.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많은 일을 주세요가 욕구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피플 교육 컨설팅의 송아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직장 동료가 딱 그 진단 결과를 봤더니 겉보아서기 다른 사람이라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머, 어떡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당스럽죠.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려요. 우리 버크만에서 다이아몬드는 평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 사회화된 행동이고요. 동그라미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욕구예요. 제가 평소 행동과 욕구가 컬러가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네, 대표님. 저도 똑같았어요. 그럼 제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고 한결 같은 사람인가? 맞아요.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들이 나이스 막 이러세요. 근데 두 가지가 컬러가 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쭈뼛쭈뼛 손 들어요. 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좌절하세요. 어. 근데 사실 정말 많으세요. 버크만에서 얘기하는 평소 행동, 그러니까 사회화된 우리 드러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네. 내 속마음, 그러니까 타인이, 조직 구성원이, 우리 팀장님이, 나의 동료가 이런 태도로 저한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걸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막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욕구는 속마음이죠. 친구가 저한테 알아야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해 주길 바래요. 네. 저도요 친구한테 친구야 안녕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오는 순간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도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욕구가 좌절됐잖아요. 네. 난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되게 이렇게 오픈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시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 위선적이거나 뭐 이중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이중적이거나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플하게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 행동과 욕구가 똑같은 컬러지만 위치값으로 보면 좀 달라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 탈탈만 털지 마세요. 우리 대표님은요, 우리 버크만에서 말하는 평소 행동은 우리가 집에서인 나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화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만납니다. 버크만은 좀 사회화된 행동을 다루고 있어요. 대표님은요, 그러니까 좀 주도적이신데, 이 주도성이 에너지가 밖으로 딱 뻗쳐나가는 유형보다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고, 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좀 곤조 있는 차분한 네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으로 좀 드러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예전에 온토리TV 보면서 우리 대표님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도형이에요, 성과형이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틱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 근데 버크만에서 봤을 때는 차분함이 좀 더 나왔어요. 주도형이고 성과형이고 이게 모든 진단은 사실은 다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니까 분명히 그 부분도 맞을 거고요. 다만 조금 더 조직 구성원과 같이 있을 때는 팀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차분하고 좀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는 리더십을 좀 갖고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대화하실 때 감정을 많이 섞기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솔직 담백하게 네. 딱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네, 맞아요. 맞대요.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시는 네. 분이다라면 속마음은 조금 달라요. 한두 명의 사람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게 드러났어요. 사실은 직업이시기 때문에 사교성도 굉장히 높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진정성 있게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대표님은 딱 말씀하실 때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시지만 타인은 굉장히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대표님한테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대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 버크만 프리뷰 리포트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11가지 컴포넌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버크만은 소통 워크숍으로도 볼 수 있지만 리더십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요. 좀 서로의 의견들을 좀 가능하면 들으려고 좀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주도성 있게 나가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관계를 좀 지속하려고 하시고요. 체계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행동은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도 자꾸 생각하나 봐요. 그러신가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요. 체계적으로 가시화되게 일해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제 채용 조건 지금 1번이 그거거든요. 대인관계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진단 도구는 대인관계 방식으로 그 사람의 일처리 방식까지 좀 보잖아요. 네. 행동과 일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평생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일처리 방식은요. 굉장히 아이디어, 혁신, 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미치겠어요. 워우하는 연습을 할 만큼 코로나 이후에 네. 온라인 교육이 많이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교육에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 만들어버린 처리 거예요. 방식이 네. 뭐냐면 기존 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방식, 사람에게 더 도움될 수 있는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일처리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온돌이가, 지금의 온담이 또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늙어. 충분히 네. 아름다우세요. 행동하고 욕구가 차이가 큰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한마디도 표현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모습을 가지신 분이지만 속마음으로는요, 나에게 더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일처리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욕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팀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신입분이셨어요. 보여지는 행동이 굉장히 차분하고 말도 없고 뭐 말 시키면 바로 즉답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욕구는요. 저에게 더 다가와 주세요. 많은 일을 주세요.가 욕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렸던 게 우리 신입사원 분께 가능하면 충무의 역할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만 하고 다른 직책이 없으면 이분은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생일을 챙기던지 아니면 회식 장소를 고른다든지 하면 그 직책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거든요. 아무 직책 없이 가서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직책을 걸고 사람들과 소통하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렇게 좀 솔루션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시겠네요, 그분. 너무 만족하셨어요.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행동과 욕구를 알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직 문화 진단을 하시는 기업들 많잖아요. 최하위 팀. 그 최하위 팀을 버크만 진단으로 팀 워크숍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가장 하위 점수라는 걸 알고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좀 부담되는 거죠. 그쵸. 기분도 좀 언짢고. 근데 이 버크만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나가면서 그분들 많이 열려지셨고, 또 팀장님이 굉장히 좀 강력하고 권위적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팀원들은요, 굉장히 좀 예민하고 감성적인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리더십에 나는 되게 예민하고 존중이 중요해요 라고 하는 그 팀원이 만났을 때 굉장히 상충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마음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보고 싶다. 이제 물론 분위기 좋게 네 그렇게 좀 만들었던 경험들도 좀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례도 들어볼까요? 네. 재밌어요. 우리가 버크만에서 긍정적인 행동도 다루지만 부정적인 행동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어떤 팀장님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크만에서 당신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근데 어느 팀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팀장님의 그런 모습 본 적 없는데요. 아부가 아니고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짜 저는 팀장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했더니 다른 팀원도 저도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팀장님 하신 말씀 뭐냐면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싫어서 그 모습을 바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교육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쵸. 나의 긍정 행동에 대해서는 살리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모습들을 좀 바꿔갈 수 있고 조금 수정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그걸 잘 하셨던 거죠. 우리가 좀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을지 우리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네. 팀원들이 함께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사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존경이 맞아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버크만 진단을 통해서 행동과 네. 욕구에 네.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서로 잘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지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대표님이 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요.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강남 놀러 가셔야죠. 가야죠,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